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효능이 좋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적어도 한 번의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자체도 주춤하고 백신 접종을 포함한 대응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민주당이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자녀 양육 보조를 매달 캐시 페이먼트로 할 예정입니다. 정책혁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공화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기부양책이 두 번째 부양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9시 20분경 전해드립니다. 서류 미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이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 헌금은 공화당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우편투표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로 US 뉴스 앤 월드는 2년째 워싱턴주를 선정했습니다. 헬스케어에서 자연환경까지를 종합한 결과인데 캘리포니아주는 24번째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의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는 영국 군주제의 평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왕실의 존엄에 해가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두 사람이 왕실의 인종차별을 폭로한 건 용기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은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서 미나리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감독, 외국어 영화, 남녀 조연상 후보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에서 맨 앞에 말씀드렸었던 파이저와 바이오엔텍의 코비드-19 백신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주 효능이 좋다는 헤드라인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링크된 것이 없어서 오늘의 미국 끝나기 전까지라도 이 링크가 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 파이저와 바이오엔텍 독일의 작은 터키계 이민자의 딸과 본인이 이민 1세자인 그런 두 부부가 설립한 회사, 부부가 역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 파이저 바이오엔텍 회사와 두 회사와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의 의대에서 함께 연구를 하고 부분적인 임상 실험을 한 결과랍니다. 그래서 굿뉴스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굿뉴스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백신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요, 3,130만 명 정도 되니까 10분의 1이 조금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한 번 접종받은 사람은 6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2번 완전히 접종받은 분이군요. 완전히 접종받으신 분들은 3,130만 명. 이 정도.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백신만 포함되는 거고요. 모더나와 파이저 바이오엔텍 백신, 존슨앤존슨은 이제 접종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한 번만 접종을 받아도 또 효과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확보하고 있는 물량까지 합치면 곧 이제 18% 미국 사람들 거의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18% 조금 넘는데 계산하는 곳에 따라 이렇게 조금 다르군요. 그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요. 지금 6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 적어도 1명은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은 24% 성인이죠. 그런데 65세 이상이 60%, 75세 이상이 70%니까 65세 미만은 별로 많이 받지는 못하신 거고요. 그냥 24%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접종까지 다 끝낸 사람은 성인의 12%, 65세 이상은 30%, 75세 이상
9% 이것도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많이 달라요. 뉴멕시코 주민이 그래도 적어도 한 번 이상 백신 접종 받으신 분이 28%나 되거든요. 엘라스카는 15.8%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다 백신 접종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체로 보니까 인구가 적은 곳이네요.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이런 형태고 유타 같은 경우는 6.6% 조금 덜 그 접종을 좀 덜 받은 그런 그 형태의 주가 되고요. 작은 주들 저쪽 동부로 가니까 웨스트 버지니아는 뭐 원래부터 백신 접종 아주 좋았잖아요. 제일 동북부에 있는 메인주, 버먼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 이런 주들이 알래스카, 그 뉴멕시코와 함께 백신 접종을 많이 받았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16%에서 18% 정도. 전체적으로 이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은 한 번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캘리포니아 주민은 18.5%, 두 번 다 받으신 분들은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부터 연방 정부에서 어떠한 그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고 함에 따라서 킨더가든에서부터 이제 그 12학년까지의 선생님들은 백신을 맞으실 수 있고 이것은 주나 시정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어쨌든 물량 자체가 미국 전체 인구의 18.1%는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는 이런 정도고 점점 이제 생산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는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날 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니까 질병통제국에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백신 접종을 받고 보통 이제 두 번째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해도 되지만요. 접종을 받고 나서 2주일 지나면 완전히 그 백신의 효능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처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무감염 증상이 그다지 많지 않대요. 백신을 접종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무감염 증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확률도 낮다. 그러면 뭐 면역 자체가 뭐 94%, 95% 정도 두 개 백신은 되니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확률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백신 접종을 받고 두 번째까지 2주일이 끝난 뒤에는 가족을 방문하실 수도 있고 가족이 방문할 수도 있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뽀뽀하는 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린 아이들이 그 백신 접종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끼리는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뭐 같이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공공장소에 가실 때는 백신 접종을 두 번째 받고 2주일이 지나셨더라도 만일의 사태 100%가 아니라 몇 %의 가능성이 감염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하셔야지 되고 아직 가장 중요한 것 여행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멀리 살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이 아니라 1년도 더 지났는데 못 본 지가 게다 대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이라도 여행을 권치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뉴스죠.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선 날씨도 또 따뜻해지고 하니까 백신이 조금 움츠릴 추울 때 사람은 움츠리지만 더울 때 별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경제와 함께 가는데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류 미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잠시 뒤에 광고 전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원에서 다시 주말에 상원에서 통과시킨 경기부양책을 한 번 더 통과를 시켜서 오늘 저녁 8시에 이제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뭐 대국민 연설을 하거든요. 다 여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 타임라인을 맞추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뭐 $1,400 이런 거 다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자녀 양육비 보조하는 것이
아주 정책으로서는 혁명적이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1년에 $2,000였는데 그것을 0세부터 5살까지는 1년에 $3,600, 한 달에 $300인 셈이죠. 그리고 6세에서 17살까지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달에 $250 해서 1년에 $3,000였는데 이것을 monthly payment로 준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0세부터 5세까지 있는 사람들 한 달에 $300,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씩을 캐시로 받으시는 거예요. 연방정부에서 $1,400 캐시 보조금을 받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캐시로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화당에서는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1,400, 실업수당 $300, 9월 6일까지 지급하는 거, 연장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은 찬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상원의원에서 하원의원도 한 사람 있었지만 나중에 고쳤어요. 다 반대를 했거든요.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게 민주당 숫자로만 되도록 했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도 민주당이 지금 정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monthly payment로 체크를 매달 보내주는 것으로 나중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하거든요.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공화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더 그 포커스를 둘 만한 점인데 어떤 형태로 하겠냐면 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서 어린아이들 그 빈곤율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걸 뭐 나중에 한꺼번에 가서 세금 공제 혜택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 잘 먹이라고 매달 잘 먹이라고 monthly payment로 주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그렇게 될 경우 어린아이들의 빈곤율을 굉장히 낮춰서 10% 미만으로 뭐 한 6% 정도 된다던가 이런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그럼 왜 이것을 반대하지 않느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화당에서는 늘 그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는 사회복지 혜택이 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뭐 어느 나라처럼 된다,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졌잖아요. 아무튼 민주당은 잘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아프고 병 걸려서 숨질 수도 있고 그리고 크더라도 그냥 약하게 커서 나중에 커서 공부도 제대로 하는데 힘이 딸리고 다른 나라와 경쟁력이 없고 그럼 국가가 건강하지 않다. 이게 이제 민주당인 거예요. 공화당은 그러면 일을 안 하지. 그리고 그 돈 받아서 부모가 다른 데다 쓰면 어떡해. 어린아이 뭐 먹이는 거에 안 쓰고 이런 부모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영구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지금 그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늘 뭐 투표되면서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에 있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연방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그 방법이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화당에서는 세게 반대를 하지 않느냐. 공화당은 지금 너무 내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내분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분이 있어서 힘을 모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보수 매체 팍스까지를 포함을 해서요. 전부 똘똘 뭉쳐서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 가지로 딱 나가서 이건 안 돼라고 할 텐데 지금은 어차피 공화당이 한 명도 그 안에 찬성을 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다 찬성을 해서 이뤄내는 것이고 민주당 마음대로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도 없을 뿐더러 보수 매체도 세금 정책보다는 뭐 닥터 수스의 책을 이제는 뭐 없애고 인종차별주의자다 해서 그러한 문화 전쟁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그런 이슈, 사회 보수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아니면 안티파라든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저 안티파가 한 거야. 안티파가 한 거야. 세금 정책보다는 거기에 보수 매체도 그걸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가 보죠.
어떠한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방송 매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화당에서 또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자녀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형태로 가자 보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뭐 자녀가 됐건 어떤 형태로든 뭐 돈을 덜 버는 가정에 도움을 줄 때는 그때는 이제 이거 정말 쓸데없는 복지 예산이야 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 그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많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 같은 것은 시골에 있는 백인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백인 보수주의자들은 뭐 한 사람이 일하고 뭐 한 사람이 뭐 아이를 본다던가, 아니 스테이 애톰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부들, 집에 있는 그런 부부의 그 자녀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 시골 가정에 도움이 된다. 이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월페어와는 다르다. 시골 백인들에게 좋다 하는 것은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좋다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서 아마 그 현재로서 볼 때는 나중에 세금 공제 혜택이 아니라 지금 매달 페이먼트로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뭐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경기부양책이죠.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미처 보도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세 번째 그 경기부양책 $1,400 체크가 언제 오느냐. 정확한 날짜는 없죠. 다만 이제 곧 발송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번 주말부터라도 발송을 한다던가, 내일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나면은요, 아니면 다음 주부터 이미 그 입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달 말경 뭐 20일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우편으로 체크로도 받으실 텐데, 그 체크에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이름이 쓰느냐 마느냐, 바이든 대통령 이름이 쓰느냐 마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만약에 그 만들어 놓은 체크를 뭐 거기에 더해서 더 만들까 하면은 뭐 이미 그런 난이 있다던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확실하게 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매체마다 약간씩 그 차이가 나게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수백 페이지니까요. 687페이지인가 그랬잖아요. 상원안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걸 다 세세히 몇 번씩 읽어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큰 그림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뭐 박스라든가 VOX 이런 매체에서 설명하는 것 보면은 지난번과는 달리 대학생과 장애인도 $1,400 체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물론 대학생 가운데서 본인이 그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텍스 보고를 본인이 하면은 그 경우는 당연히 받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6일에 그 테드 크루즈라는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이거 $1,400 지급되면은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돈 받게 될 거야라고 트윗을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돈을 함부로 뿌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본인은 이 안에 찬성하지도 않았고, 공화당에서는 한 명도 상원 의원 가운데서 경기부양책 $1,400, $300 기타 등등에 찬성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은 이제 마지못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상을 당해서 투표를 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찬성 50대 반대 49로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테드 크루즈 의원이 불체자들이 돈 다 가져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 미비자들 가운데서는 뭐 혜택을 받지 못하셔서 정말 힘든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주 정부에서 또 보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그 자선 단체에서 보조하는 것도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요. 세금을 내셨어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 넘버 가지고는 그 연방 정부의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테드 크루즈가 또 이런 지적도 했어요. 뭐 비자 기간을 넘기면 소셜 넘버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꼭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가 같은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부부예요. 그런데 남편은 합법 신분인데 와이프는 불법 체류자일 때, 그때 남편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이프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라고 할 때 나머지 한 사람 합법 신분은 $1,400를 받으실 수 있고, 이 케이스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시민이에요. 캐나다 시민인데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소셜 넘버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1,4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많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그 CPA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을 했냐면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변호사를 시켜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공화당에서 기금 모금을 할 때 내 이름이나 내 사진을 쓰지 말아라 했더니 공화당에서 say no, 표현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공화당의 대통령이었지 않았는가, 공화당의 대통령으로서 공화당의 모든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누렸고 지금도 공화당의 전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우리의 자유다 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과 이미지를 쓸 것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공화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 사실이죠. 그러자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쫙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공화당에 선거 기부를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캠페인, 뭐 세이브 아메리카 팩 지지자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여기를 보내라. 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 팩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것은 돈을 어디에 쓰든지 별 상관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을 컨트롤은 하면서도 돈은 본인이 개인이 돈까지 본인이 더 많이 컨트롤을 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에 결별이 시작이 되는가. 폴리티코가 지적을 한 그런 점입니다. 절연하는 것인가 봐야지 알아요. 정치인들은 필요에 따라서 공화당으로서 뭐 완전히 절연하고 싶지 않을 테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뭐 공화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이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정쩡한 관계로 가겠죠. 다만 나에게만 기부를 해라. 공화당에 기부하지 말아라. 공화당으로서 대통령을 4년 하고 물러난 지 4개월도 안 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이런 그 이메일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우편 그 팜비치 포스트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팜비치 그쪽이 이제 그 본인이 투표하는 곳이잖아요. 지난주 화요일까지 우편 투표 신청이 끝났답니다. 그런데 뒤늦게 우편 그 투표 그 신청을 냈어요. 이런 경우는 또 뭐 직접 가서 받아오고 하면 되는 예외가 있나 봐요. 그 선거 전에 그렇게 우편 투표와 부정 투표다 또 그러다가 또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는 다르다 같은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가 또 나중에는 플로리다의 우편 투표는 안전하다라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그냥 본인 편리하게 이런 형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쨌든 우편 투표 지난번에 한 번은 직접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편 투표를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우편 투표 신청 지금 안 했다고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아직도 이 공화당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부양책 이런 것이 조금 어느 정도 그 마무리가 돼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뉴스에 대해서도 반대로 뉴스에 대해서는 열기가 조금 그 떨어지기도 하고요. 별로 그 가치가 조금 그 강도가 낮아지고
뭐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번 주부터 확실히. 그러나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스에서 그 가치가 있다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는 제가 미나리를 먼저 전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그 브리티시 아카데미 어워드가 미국의 아카데미 어워드 오스카상과 마찬가지거든요. 지난해에는 뭐 후보작도 있고 후보도 있잖아요. 전체가 다 백인이라서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죠. 그 뒤에 그 브리티시 아카데미 어워드 그 주최하는 측에서 심사위원들도 점검을 하고 뭐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더니 이번에는 뭐 배우 후보 뭐 24명 가운데 16명이 뭐 아주 그 인종적으로 다양하다던가 이런 것을 내놔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이유고요. 왜냐하면 브리티시 아카데미 필름 어워즈가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카데미 후보는 15일이죠. 이번에 15일에 발표를 하나요?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또 대체적으로 아카데미 그 후보와 많이 그 오버랩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데 우선 다양한 인종적으로 다양한 지명을 했다. 여성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미나리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감독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남자 감독보다 여자 감독 후보의 여자 감독 후보가 더 많아요. 미나리의 아이작 정 그 감독은 감독상 후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늘 그 말씀을 늘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드리나요? 지금 그 노마드랜드의 그 클로에 자오 베이징에서 태어났지만 30대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 감독 여자잖아요. 그 밖에도 뭐 코바디스도 그 외국어 후보에 미나리와 같이 들어갔는데 여자 감독이 만들었어요. 락스도 여자 감독이 만들었고 베이비 티스도 여자 감독이 만들었고 그 밖에 남자 감독이 이 아이작 정과 이제 2명 다른 감독인데 그 토마스 빈터버그인데요. 어나더 라운즈를 감독한 이 정도로 여자 감독이 브리티시 아카데미 그 필름 어워드에서 여자 감독이 한 해에 1명 이상이었던 것은 올해가 처음인 거예요. 4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최고 작품상 후보에는 미나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카데미보다는 좀 작품이 작아요. 5개 작품씩인데 이 브리티시 그 필름도 이 미나리를 외국어상 후보에 뒀거든요. 그래서 이 미나리와 아카데미에서도 많이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 그 노마드랜드 같은 경우와 락스가 7개 부문으로 가장 많은 후보에 올랐고요. 그리고는 미나리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남녀 주연에는 못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윤여정 씨 조연 그리고 조연의 그 아들이요. 그 알란 킴은 뭐 요즘에 윤여정 씨를 영어로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하는 클립을 미국 잡지에서 싣고 막 이런 형태거든요. 골든글로브에서 상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어가 아닌 그 말하자면 외국어의 미나리 올라가 있고요. 어나더 라운드 그리고 뭐 레미제라블 뭐 코바디스 등이에요. 그리고 또 감독 올라갔죠. 나머지 2개가 제가 미나리 보면서 음악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아주 적재적소에 아주 적확하게 그 영화 그 오리지널 스코어의 그 에밀 모세리 그리고 캐스팅 아카데미 여기 이 브리티시 아카데미는 캐스팅이 있네요. 줄리아 킴이거든요. 미나리의 줄리아 킴 이렇게 해서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마 상을 분명히 받겠죠. 그리고 이 미나리 보니까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그 프로듀서 제작자잖아요. 제작자의 뭐 브래드 핏의 영화사인데 뭐 A24인가 브래드 핏이 그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스티븐 연도 이 제작자의 그 이름이 그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하나 이 영화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여자 배우가 모니카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 어떤 나중에 처음에 한번 실패했다가 나중에 뭐 어디 가서 자신들이 그 재배한 농작물을 팔 수 있게 됐었을 때 그 주차장에서 아이들 차에 있으라고 할 때 그 연기는 정말 찬란했고 이 그 여자 배우 후보에 많이 안 올라가는 게 조금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미나리에 대해서는 워낙에 그 영화는 2번 보니까 그 진가가 더 그 나오던데 아무튼 미나리는 영국
그 필름 페스티벌에서도 많은 상을 탈 것 같고요. 이렇게 영국 영화제는 다양해졌는데 영화 브리티시 아카데미 필름 어워드는 다양해졌는데 인종적으로나 성별적으로나 왕실은 여전합니다. 이 왕실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사람들의 시각, 보도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영국에서도 방영됐겠네요. 이 2시간짜리를 보면서 그 영국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을 찌르고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피어스 모건 같은 사람은 될 수 있는 형용사 다 되면서 내가 처음 10분을 보고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쉐임풀한 인간들이 뭐 이러다가 나중에 다 2시간 끝까지 다 보고 너무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얘기잖아요. 영국 왕족이 이 왕자의 부인이 미국 배우 출신의 부인이 엄마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피부 색깔, 그 인종 차별을 했다는 거잖아요. 왕자에 대해서도. 뭐 그래서 왕자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뒤로 하고 어쨌든 영국이 이 미국 배우를 해리 왕자가 이제 좋아해서 두 사람이 연애를 할 때부터 타블로이드는 그 흑인계 표가 섞였다고 그렇게 혹독하게 비난을 했고 왕족도 막아주지 않고 딱 이 두 사람 해리 왕자와 왕자의 부인의 그 차이는 이거거든요. 왕자는 아빠와 지금은 뭐 아빠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뭐 여러 가지 경호 비용이니 뭐니도 다 끊었지만 나는 관계를 다시 좋게 하기를 원한다 했고 와이프는 시댁이잖아요. 와이프는 내가 너무 순진했다. 왕족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한 말을 믿었었다. 그들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타블로이드 신문에 시달릴 때도 그랬고 아파서 자살하고 싶으니까 입원해야지 되겠다고 할 때도 우리 왕족의 이 체면이 손상된다고 그것도 외면했고 이런 형태로 그게 조금 달랐고요. 영국에서는 심지어는 굉장히 쿨한 이코노미스트조차도 이 왕족의 로열 패밀리라는 것은 하나의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institution, 제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족이라는 것은 royal family, 그 왕족의 뭐 무슨 공작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왕자 뭐 왕세자 뭐 이런 거. 그런 거일 때는 이 사람들이 그 institution, 왕족이라는 institution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일을 다하는 것은 자기를 소멸을 하는 거다. 자기는 없어져야지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 왕자와 해리 왕자의 그 부인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코노미스트조차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영국 왕족이 그렇게 인종차별이 있다고? 그건 아니지. 그런 인종차별을 다이아나비 때와는 달리 다이아나비 때는 인종차별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다이아나비가 귀족 출신이지만 서민적인 접근으로 영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다이아나비를 서민으로 착각을 한다니까는요. 그랬는데 그런 숨 막힐 것 같은 뭘 이래야지 되는 그것을 그 사람은 이기지 못했고 남편이 계속 원래 좋아하던 여성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왕실에서도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하니까 다른 형태로 하다가 이혼하고 숨지고 뭐 이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 시대가 바뀌어서 1996년과 숨진 건 97년이지만요. 다이아나비가 지금은 세월이 달라지니까 이런 형태로 해리 왕자는 가족을 탈출을 해서 구하는구나. 모든 것을 또 많이 버리기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용기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백악관에서도 백악관 대변인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용기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말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한 것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안 받고 했어요. 인터뷰. 그리고 CBS는 물론 오프라 윈프리에게 최대 900만 달러까지 냈다고 하지만 이 두 사람들은 여기서는 돈을 받지 않았고 질문 뭐 하겠다 이런 거 상관없이 했었던 거고요. 해서 결국은 심슨 부인처럼 에드워드 공 심슨
영국에서는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 사람 다 미국 여자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었던 적이 있는 미국 여자들이 이제 영국의 그 왕실의 사람을 그런 많은 것을 버리게 하고, 한 사람은 파리에 가서 사고 한 사람은 이 그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그렇게 살게 했네. 캘리포니아주로 그 메건 마클은 남편을 이렇게 끌고 갔네.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왕세자가 아버지가 내 전화도 안 받는다라고 얘기한 것에서 인터뷰 목적이 나온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을 떠난 것을 많은 영국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을 떠나면서도 왕족의 특권은 또 가지길 원했었고, 그게 왕족의 특권이라는 게 특히 아이들의 신변 보호잖아요. 왕실에서 뭐 경호 비용을 많이 들여서 신변을 보호해 주는 거, 그런 거, 그건 받기를 원했었다는 이런 비난에서 떨쳐버리려고 아버지가 돈도 안 주고 왕실에서 돈도 안 주고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었고 넷플릭스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돌아올 수 있는 다리에 왕족과 로열 패밀리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 다리에 불을 질러버렸다라고 그 메건은 불을 질러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왕족은 답 안 하죠. 오늘도 이 아버지가 그 해리 왕자의 아버지가 어디 갔는데 인터뷰 막 기자들이 하는데 얘기하겠어요? 안 하죠. 누군가 옆에서 막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뭐 피어스 몰건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건데, 이코노미스트는 인스티튜션, 왕족이라는 인스티튜션을 왕가에서는 그 개인은 보호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7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내 취미가 이렇고 흥미가 이렇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없다. 지금 윌리엄 왕자, 첫 번째 왕자의 부인도 아주 잘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해리 두 번째 그 아들의 두 번째 아들의 부인은, 미국 배우는 못하고 있다. 이건 정말 못했다. 메건 마클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을 함으로써 커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커플에는, 영국 왕실에는 해가 된다. 그러나 많이 해가 되진 않는다. 아직까지는 왕실, 로열 패밀리,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기 때문에 로열 패밀리가 이 부부, 해리 왕자 부부보다는 인기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 다이아나 비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 때도 약간 내려갔다가 뭐 다시 나중에 회복이 됐다. 왕실의 인기가 회복이 됐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숨진 이유는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그 왕족이라는 자체가 신성한 거예요. 일본의 어떤 것처럼 신성한 거고, 미국은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왕족은 무슨 왕족이 아니에요. 얼굴 피부 색깔이 그렇다고 인종차별을 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어스 몰건이 데일리 메일에 얼마나 비난하는 그런 그 글을 쭉 쓰면서, 특히 이제 메건 마클은 배우기 때문에 오스카 후보에 올라가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다 오프라 윈프리하고 얘기할 때는 다 표정이니 뭐니 계산된 거야. 특히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이니까, 아무튼 있잖아요. 아무튼 그분이 병원에 99세로 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 에드워드와 심슨은 이런 폭로는 안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해리 왕자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지들만 생각해? 인종차별 없었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피어스 몰건이 인종차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에드워드 심슨 이런 폭로 안 했다고. 에드워드 심슨 부인도 와이시였고요. 에드워드 심슨 그 시대와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고요. 굉장히 흥분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이에서 성공한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얼마나 인터뷰를 잘하던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 기간 동안에는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가? 뭐 이런 것도, 왜 침묵을 했었지 그때는? 지금 이제 와서야 얘기를 하지 하는 것도, 왜 침묵을 했었어? 아니면 침묵을 했었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걸 아주 심플한 영어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아이 색깔, 피부가 얼마나 진할지, 하얘요. 걱정이 된다는 이런 왕족들의 얘기, 그것을 얘기하니까 What? Hold up 하는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왜 프린스하고 인터뷰를 하고 마이클 잭슨과 인터뷰의 퀸이라는,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의 흑인 여성이었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영국 왕실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해리 왕자, 메건 마클 부부와 우리가 함께 일을 해서 문제를 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극이 있는 부분에 조금 줄여야지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적으로 하겠다. 이런 왕족다운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워싱턴주가 2년째 가장 미국에서 살기 좋은 주로 선정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전에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였는데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서 US 뉴스 앤 월드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로 보고 했느냐면은 헬스케어, 교육, 경제, 기간산업, 기회, 재정적인 안정성, 범죄, 또 내추럴, 자연환경 이런 것으로 할 때 워싱턴이 1위예요. 10위까지 불러드릴까요? 미네소타, 유타, 뉴햄프셔,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버지니아, 위스콘신, 매사추세츠, 플로리다거든요. 이 아이다호가 5번째네요. 그렇게 돼 있고 가장 살기가 여러 가지 상황상 말씀드린 것으로 볼 때 나쁜 10군데는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뉴멕시코, 웨스트버지니아, 알라바마, 알래스카, 알칸소,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루이지아나라는 곳이고 그렇게 될 때 자, 캘리포니아주를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요. 도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인구도 많고 하니까 썩 좋진 않죠. 그래도 반은 되네요. 중간은 되네요. 캘리포니아가 24번째, 하와이가 25번째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뉴욕 이런 데는 어디 갔나요? 뉴욕이 21번째로 살기 좋고 오레곤주가 22번째,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텍사스 31번째, 네바다주가 37번째, 펜실베니아가 40번째, 또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어디 있나요? 버지니아 이런 데 없나요? 버지니아 이런 데는 테네시는 29번째, 일리노이, 시카고 30번째 이 정도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2마리의 개를 데리고 갔잖아요. 쉘터에서 구한 그런 개인데 3년생인 저먼 셰파드예요. 경비원을 물어서 결국은 2마리다. 하나는 13년생, 3년생인데 원래 조금 터프하죠. 집으로 보냈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